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AI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정말 AI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부제는 AI 시대에 부와 권력이 재편되기 시작했다. 제이슨 쉔커 지음, 김익성 옮김. 네, 이 책은 앞에 여는 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읽고 나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다가온 미래, 준비되지 않은 세계. 인공지능은 이미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미래가 과대평가되었는지 과소평가되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AI는 미래 경제의 초석이 될 것이다. AI는 내연기관, 실내 상하수도, 전기, 활판 인쇄, 전화기,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들 기술은 한때 세상을 뒤바꾼 혁신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존재에 경탄하지 않는다. 이미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삶과 비교해 보면 이런 기술들은 생활 방식과 생산성, 의사소통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결정적 진보였다. 우리가 이러한 기술의 진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대적 삶의 기반으로 완전히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AI 역시 머지않아 이와 같은 위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AI 이후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필한 이유다. 이 책은 산업계와 정부 그리고 국가안보기관의 리더들에게 전 세계적 경쟁이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과 미래학적 프레임워크, 전략적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AI가 어떻게 미래 경제의 기반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리더들이 앞에 놓인 경제적, 지정학적, 사업적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 어떻게 미래학적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일부 AI 번영과 위기의 두 얼굴에서는 어떻게 AI가 새롭고 놀라운 것에서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전기나 반도체, 인터넷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화제로 삼지 않듯 머지않아 AI도 그와 같은 전환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전환에는 초기 징후가 있다. 즉, 생산성 향상이나 AI 채택을 촉진하는 노동시장의 압력, AI를 채택해야 할 거시경제적 당위성, 일상 업무에서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가 제공하는 실제적 가치 등이다. 이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를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위험과 안전장치도 함께 짚어본다. AI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무엇이 가능해질지 제대로 이해할 때 리더는 더 빠르게 기회를 선점하는 한편 뒤처진 기업과 개인이 빠질 수 있는 함정도 피할 수 있다. 2부 AI 도전에 맞서다에서는 인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AI가 위험 관리와 지원 등을 담당하는 미들 오피스 업무와 일반적인 운영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백 오피스 업무를 점점 더 많이 처리하게 되면서 오롯이 인간적인 요소, 즉 존재감, 신뢰, 판단력, 인간관계, 독창성이 진정한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요소는 의료인이나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현장인 프론트 오피스의 영역이다. 2부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어떻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타인과 관계를 구축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자신의 전문적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일, 그리고 인간 고유의 독창성을 발휘해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강력한 AI 도구가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타인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자동화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3부 AI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다에서는 AI가 경제의 주요 부문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금융, 기술, 에너지, 의료, 교육, 비즈니스 등 각 분야를 아우르며 AI가 이미 촉발한 변화와 앞으로의 진화 방향을 조망한다. 특히 금융 및 감사 업무의 혁신, 전 세계 에너지 수요 구조의 변화, 의료 종사자 지원 방식의 진화, 전통적 교육 모델에 대한 도전, 그리고 기업의 고객 접근 방식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등 핵심 흐름을 중심으로 그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AI가 더 잘 인식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B2AI 마케팅에 대한 기대도 함께 제시한다. AI 에이전트의 보편화를 고려하면 미래의 고객은 더 이상 인간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AI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B2A 마케팅 전략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진화가 될 것이다. 3부에 포함된 각 장에서는 AI 이후의 미래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분야별로 면밀히 훑어본다. 새로운 시대는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인증 절차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현상에서 보듯 위험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3부의 마지막에서는 서울국제정책자문단의 AI 및 신기술 자문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2025년 9월 세계 대도시 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서울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AI 이후 도시의 미래를 조망한다. 이 책은 4부 AI 이후의 미래 전략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제언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서는 리더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미래학적 프레임워크와 지정학적 통찰, 그리고 실행 가능한 전략적 도구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리더들이 비즈니스와 국가 안보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응용 미래학, 시나리오 플래닝, 구조화된 예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덧붙여 AI 확산에 따라 기업 지배 구조에 요구되는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제2차 냉전 구도 속 분쟁 위험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특수작전군의 정보 임무가 왜 더욱 중요해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4부의 마무리에서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AI 이후의 미래는 미리 준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위험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리더와 조직의 몫이다. 나는 이를 위해 PAR, 파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준비성, preparedness, 적응력, adaptability, 회복력, resilience,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준비성, 적응력, 회복력의 앞글자를 타서 파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때 리더들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과 부를 쟁취할 기회가 열리는 미래에서 주도권을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AI는 이제 우리의 기술, 경제, 비즈니스 환경을 형성하는 핵심 현실이 되었다. 이 책이 보여주듯 AI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 속에서 수많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만들어내며 보다 의도적이고 사려 깊은 미래지향적 전략을 요구한다. 오늘날의 기술적, 비즈니스적, 경제적, 군사적 위험은 이미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리더들이 AI가 미래의 경제의 토대이자 산업과 비즈니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운영 체계로 자리 잡게 되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학적 프레임워크와 전략은 미래지향적 분석, 유연한 전략 수립, 그리고 결단력 있는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작동할 것이다. 현재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다루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이 미래의 그 어느 때보다도 이를 해내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자, 이제 우리는 준비된 시각과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단단한 무기를 거머쥔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네,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글, 여는 글을 읽어드렸는데 와, 정말 AI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I에 관해서 AI 관련돼서 일을 하시거나 AI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